화를 낼 때 당신은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유일한 사령부인 내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가장 약하고 무력한 순간일 뿐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공들여 쌓은 인생의 품격을 단번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죄로 만들어버리는 지독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화를 내는 매 순간 당신은 소중한 건강과 수명을 깎아먹으며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생명의 시간을 낭비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트 계산원의 느린 손길이나 이웃집 강아지 소리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오르진 않으셨나요? 병원 자동응답기의 느긋한 안내 멘트에도 버럭 화를 내며 전화기를 내던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진 않으셨는지요? 저 또한 내 안의 성질머리에 속아 소중한 오후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밤잠을 설친 날이 참 많았습니다. 이 화를 식히지 못하면 남이 아니라 내 심장이 먼저 파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 그 뜨거운 화를 식혀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와 인생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장을 하나 펼쳐보려 합니다. 바로 분노의 헛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정점에 서서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에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공들여 쌓은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인간의 품격을 단번에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으로 그는 분노를 일시적인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죄로 만들어버리는 지독한 열병과 같다고 했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화를 식혀줄 주인공으로 용할머니라 불리는 이금자 씨를 소개합니다. 금자 씨는 72세로 경기도 외곽에서 유명한 갈비집을 40년 넘게 운영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 치열하고 뜨거운 주방에서 금자 씨는 그야말로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서슬퍼런 카리스마로 주방과 홀을 한 번에 장악했죠. 식당 일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험하다 보니 금자 씨는 화를 내지 않으면 고기가 타고 직원들이 나태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할머니라는 별명답게 화가 나면 마치 용이 불을 내뿜듯 폭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일터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 이제 이 용은 지킬 주방도 호통칠 직원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몸에 밴 그 성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그 불꽃은 일상의 사소한 곳으로 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은 늘 펄펄 끓는 뚝배기 찌개 같았고 결국 참다 못한 의사 선생님이 엄중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금자씨, 제발 그 화 좀 식히세요. 그러다 남이 아니라 금자씨 심장이 먼저 파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자씨는 손주를 기다리다 들른 동네 낡은 헌책방에서 빛바랜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이었죠. 거기서 그녀는 평생을 큰소리치며 살아온 자신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리는 질문 하나를 만납니다. 화가 나서 당신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피해가 당신을 화나게 만든 그 일 자체가 준 피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당신은 진정 모르고 있는가? 금자 씨는 어느 화창한 오후 정원의 흔들의자에 앉아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40년 넘는 식당 일을 끝내고 얻은 소중한 휴식이었지요. 하지만 금자 씨의 얼굴은 평화로운 정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미 잘 익은 대추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그녀가 매달 손꼽아 기다리는 요리 잡지가 배달되었는데 새로운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함에 잡지를 억지로 밀어넣으면서 앞면 표지의 모서리를 아주 보기 싫게 구부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종이 한 귀퉁이가 살짝 접힌 일이었겠지만 평생을 완벽하게 주방을 관리해온 금자씨에게 이것은 예에 없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잡지를 손에 꽉 쥐고 우체부 아저씨가 내일 다시 지나가기만 하면 쏟아부을 서슬퍼런 독서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때 무릎 위에 놓여있던 빛바랜 명상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자 씨는 무심히 책장을 넘기다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예고하라.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무례하고 배은망덕하며 자기만 알고 정직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선함의 아름다움을 이미 충분히 보았기에 그들 중 누구도 나의 본질을 해칠 수 없음을 안다. 금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잡지를 마치 몽둥이처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하네 마르쿠스 양반. 당신은 로마 황제라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잘 모셨겠지만 나는 다르단 말이오. 1년 내내 기다린 잡지 부록이 넉마가 되어 온 이 기분을 당신이 알기나 해?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를 무시한 처사라고요.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다음 문장이 마치 한겨울 얼음물 한 양동이를 정수리에 뒤집어 쓴 듯 그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분노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이 당신에게 준 평화로운 질서를 스스로 거스르는 반역행위다. 당신이 분노에 빠져 씩씩거리며 보내는 매분 매초는 당신 인생에서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의 시간이며 당신은 지금 고작 종이 한 장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건강과 수명을 깎아먹으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금자 씨는 그 문장을 읽고 파르르 떨리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잡지 귀퉁이 조금 구겨진 것 때문에 무려 2시간 동안 혈압을 올리며 씩씩거렸고 가슴은 터질 듯 답답하며 관자놀이는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니 그 일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읽거나 사진을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1mm 정도 접힌 종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용할머니가 고작 종이 한 장 구겨진 것 때문에 내 몸에 스트레스 세금을 수십만 원어치나 내고 있었구먼. 금자 씨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성질머리에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였어. 싸구려 감정 한 조각에 내 소중한 오후를 통째로 팔아넘기다니 나는 장사꾼 자격도 없네. 럭셔리한 평화를 누려야 할 나이에 이런 푼돈 같은 화에 집착했을까? 금자 씨는 이제야 비로소 구겨진 잡지 표지가 아니라 자신의 구겨진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자 씨는 평생 자신의 불같은 성과를 주인의 카리스마이자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40년 넘게 치열한 갈비집 주방을 지켜오면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호통을 쳐야만 일꾼들이 긴장하고 사장이 대접받는 법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가끔 주방에서 냄비나 집게를 바닥에 한 번씩 던져줘야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사장님 보통 분 아니지 하며 알아서 기는 꼴을 보는 게 통쾌했습니다. 그녀에게 높은 데시벨의 목소리는 곧 권력이자 지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강함에 대해 금자 씨의 뒤통수를 치는 전혀 다른 정의를 내려줍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조차 가련히 여기고 포용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하고도 신성한 능력이다. 감정에 휘둘려 짐승처럼 폭발하는 것은 결코 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드러움과 온화함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품격이며 진정으로 압도적인 힘이다.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금자 씨는 잠시 눈을 감고 10여 년 전 갈비집이 한창 바쁘던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갓 들어온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상으로 나가던 비싼 크리스탈 물컵 세트를 쟁반째 와장창 떨어뜨린 날이었습니다. 그 요란한 소음과 함께 떠들썩하던 식당 안이 순식간에 정지 화면처럼 조용해졌지요. 금자 씨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비명을 지르듯 호통을 쳤습니다. 너 미쳤니? 그게 얼마짜린데? 그녀는 당시 자신이 식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보물을 지키는 여장부처럼 당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즉시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관찰하라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로 인해 일그러지고 눈발이 서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변한 우리 자신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본다면 그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혐오스러워서 다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요. 당신이 화가 났을 때 받는 내면의 고통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 외적인 일보다
훨씬 더 당신을 망가뜨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당신의 영혼이 거주하는 집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가로 만든다고 황제는 경고했습니다. 금자 씨는 이 철학적 실험을 일상에서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주말 드라마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셋톱박스가 먹통이 되며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겁니다. 금자 씨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의 불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장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내는 요금이 얼마인데 이따위냐며 한바탕 퍼부어줄 기세였지요. 그때 그녀는 전화기를 드는 대신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명 아래 비친 자신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거기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눈을 부릅뜬 채 얼굴색은 마치 너무 오래 졸인 고추장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른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피곤해 보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으며 무엇보다 단 1g의 행복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맙서사 금자야 그녀는 거울 속 비참한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작 인터넷 좀 끊겼다고 무슨 전 재산을 다 날린 사람처럼 구는 거니? 내 귀한 손주들이 할머니의 이런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니? 이게 내가 평생 일궈온 삶의 마지막 모습이길 바라는 거야? 이 못생긴 얼굴이 정말 너란 말이냐? 금자 씨에게 분노의 가장 큰 방아쇠는 늘 무시당한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운전 중에 누군가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친구들이 어른을 보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세월 전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존엄이 어린 것들에게 짓밟힌다고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지요.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부풀려진 자존심과 예민한 체면을 치료할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건넵니다. 그는 이것을 조감도 훈련 혹은 천상의 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 밤하늘의 가장 높은 별까지 올라가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사는 아시아도 우주의 한 모퉁이일 뿐이고 저 거대한 대양도 우주 전체로 보면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지금 당신이 겪는 현재는 무한한 영겁의 시간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점일 뿐이다. 그런데 왜 그 사소한 점에 당신의 온 생명을 걸고 화를 내는가? 그럴 가치가 진정 있는가? 그는 조용히 일러줍니다. 100년만 지나면 그 무례했던 운전자도 길을 안 비킨 청년도 그리고 지금 화를 내는 금자씨 자신도 그들이 탔던 비싼 자동차와 건물들도 모두 고물상의 먼지나 흙으로 돌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우주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지요. 그녀는 며칠 뒤 동네 약국에서 이 훈련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앞에 한 할아버지가 500원짜리 유통기한 지난 할인 쿠폰이 왜 안 되느냐고 젊은 약사와 10분 넘게 얼굴을 붉히며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자씨는 뒤에서 혀를 쯧쯧하며 콧바람을 쌩쌩 불고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라며 대놓고 눈치를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이 달 표면에서 이 약국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약국 지붕이 보이고 전보다 더 작은 금자씨와 쿠폰을 든 꼬마 같은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금자씨에게 아우렐리우스의 철학 중 가장 실천하기 까다로웠던 부분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친절하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 기분을 망친 사람에게 어떻게 웃으며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황제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무례하게 구는 이유는 오직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이 잠시 가려졌기 때문이며 단지 무엇이 참된 이득인지 몰라 판단력이 일시적으로 흐려진 상태일 뿐이라고 믿었지요. 황제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으며 단지 마음의 병이 있어 길을 잃은 것이니 미워하지 말고 가엾게 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자씨는 이 어려운 가르침을 평소 가장 섭섭했던 큰 사위 박서방에게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 참 진국이고 성실한데 일요일마다 장모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걸 그렇게 자꾸 까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금자씨는 월요일 아침 내내 서운함을 가슴에 켜켜이 쌓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나중에 사위가 미안하다며 전화하면 얼마나 차갑게 전화를 받고 면박을 줄지 머릿속으로 수천 번이나 대본을 썼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금자씨는 안락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황제의 지혜라는 안경을 써보았습니다. 어쩌면 박서방이 날 무시하려고 전화를 안 한 게 아닐지도 몰라.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녹초가 됐겠지. 그 어린 두 손주 녀석들이 주말 내내 아빠를 가만두었겠어? 어쩌면 내가 모르는 직장 상사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마음의 여유가 바닥났을 거야. 나쁜 사위가 아니라 지금 삶의 무게에 눌려 길을 잃고 헤매는 지친 박서방인 거지. 금자씨는 사위의 무심함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가 처한 고단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매달려 분노를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길이지만 그를 이해하고 먼저 포용하는 것은 내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됩니다. 금자씨는 이제 박서방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설령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그가 어디선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주고 응원하는 넉넉한 마음의 영토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감은 타인에게 주는 선물인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용할머니 금자씨는 이제 자신의 정원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주방으로 달려가 고기판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호통을 쳤을 시간이지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 속에는 펄펄 끓던 뚝배기 대신 시원하고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합니다. 금자씨는 자신의 분노라는 뜨거운 불꽃이 자존심이라는 성벽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문장들을 한 줄씩 가슴에 새기며 그녀는 서글프지만 엄중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불꽃은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집을 태워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자씨는 로마의 위대한 황제로부터 인생 후반전에 가장 귀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명품 사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는 일도 아니고 남들에게 무릎 꿇는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금자씨는 더 이상 세상을 태워버리겠다고 덤비는 불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너그럽게 견뎌내고 묵묵히 품어주는 바위가 되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뜨겁고 매운 국물을 끼얹어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단단하고 시원한 마음의 돌말입니다. 금자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제야 참 예쁘게 늙어가는구나 싶어 혼자 빙그레 웃음을 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